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핫한 벚꽃 클리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은 이 벚꽃 클리닉이란 이 시술을 미용실에서 하게 되면요, 우리 매장은 망합니다. 처음에 벚꽃 클리닉이 나왔을 때 벚꽃 클리닉 주성분 포름, 알데히드 독성 물질이다, 안 좋다, 시술할 때 연기가 나면 포름이 우리 호흡기관을 통해서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벚꽃 클리닉 한참 유행했다가 잠잠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탈바꿈하면서 벚꽃 클리닉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모발이 손상이라는 거는 천년으로 우리 태어났을 때 이 모발이 가지고 있는 결합이 줄어들수록 손상이 심해진다. 알고 있는 게 시스템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합. 그럼 이 세 가지 결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 그럼 일단은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시술이든 다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절단되면요, 그냥 모발은 용해 아니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화학시술은 시스틴 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벚꽃 클리닉 시술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복구되는지, 복구되는 과정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벚꽃 클리닉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벚꽃 클리닉이라는 거는요, 성분에서 어떤 것이 제일 주도적인 이제 성분이었어요. 포름 알데히드. 포름 알데히드가 지금 독성 물질에다 해서 얘네들 대체품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포름 알데히드 대체품 카보시테인. 시테인 환원제 아닌가? 아닙니다. 카보시테인은 환원제 아닙니다. 카보시테인은 클로로 아세트산 그리고 시테인 알카리화돼서 생성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카보시테인은 환원제 아닙니다. 이 성분이 들어가서 알데히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분자 구조를 보면요, 알데히드 그 산소 이중 결합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알데히드 일부 기능을 하면서 벚꽃 클리닉 효과를 내는 겁니다. 카보시테인하고 러블린산, 글리옥실산, 그리고 글리옥실로일 카보시테인 네 성분이 대체품이 나왔는데요. 벚꽃 클리닉 효과가 제일 좋은 게 포름이에요. 포름 알데히드. 얘가 분자가 작고요, 모발 속에 침투가 용이해서 효과가 제일 좋고요. 분자가 클수록 이 효력은 점차 떨어지는 겁니다. 시술 과정에서는 벚꽃 클리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시술을 하나요? 첫 번째는 샴푸입니다. 알칼리 샴푸예요. 그럼 알칼리 샴푸로 고객님 모발을 세척을 하면서 이 큐티클이 열리잖아요. 벚꽃 클리닉 제품을 도포한단 말이에요. 도포하면서 방치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 처리도 하고 뭐 하고 해서 1시간 반 동안 벚꽃 클리닉들 모발 속으로 침투하게끔 이 시간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클리닉들, 케라틴들 모발 속으로 들어갔을 때 큐티클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고기 비닐처럼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알칼리로 열어줬을 때 들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케라틴들 여기가 막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채워지면서 막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큐티클들 열리고 알칼리로 했을 때 모발도 평균되잖아요. 평균되면 뭐예요? 원래가 굵기가 요만한데 다시 늘어나면서 콜텍스하고 콜텍스 사이가 이게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케라틴 이 모발 속에 침투했을 때 콜텍스 사이도 들어가고 큐티클 사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샴푸를 하게 됩니다. 샴푸를 하게 되면요, 우리 큐티클 외쪽에 표면에 묻어있는 케라틴들 씻어내고 100% 건조하는 겁니다. 수분기를 날린다는 거예요. 모발에는 이제 몇 가지 수분이 있어요? 흡착수, 자유수, 결합수. 그럼 흡착수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유수도 되고 큐티클 위쪽에 묻어있는 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수라는 거는 모발이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물이에요. 얘네들은 결합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공기 중에서 수분을 빨아서 모발 촉촉함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수분이에요. 샴푸해도 얘네들 그 수분을 포화되잖아요. 그 수분들 포화되면 뭐예요? 얘네들은 또 다시 너무 많은 수분을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수분을 뱉어내고 적은 수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 수분이, 여유 있는 수분이 자유수예요. 드라이기로 바싹 100% 말렸을 때 어떤 수분이 날아가요? 일단은 흡착수 날아가겠죠. 얘는 큐티클 위쪽에 묻어있는 수분들 날아가고, 두 번째 어떤 수분이 날아가요? 자유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유수까지 날아간 상태에서 모발에 있는 수분이, 어떤 수분이 남았어요? 바로 결합수예요. 케라틴 시술을 할 때 100% 말리고 자유수도
없는 상태에서 결합수만 남은 상태에서 바로 매직 프레스 작업 하잖아요. 그럼 이 매직 온도가 케라틴 복구 클리닉 할 때 온도가 얼마큼 설정돼요? 최소 170. 170으로 했을 때 이게 클리닉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복구 클리닉 하는 샵들 보면요, 다 230 정도 놓고 220, 230 이 정도 놓고 프레스 작업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수도 없고 흡착수도 없고 결합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고온으로 달였을 때 모발에 있는 근본적인 결합수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발이 타는 이유는 뭡니까? 모발 안에 수분이 없으니까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발이 우리 이제 열에 대한 저항성은 뭐예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흡착수, 자유수, 그리고 결합수까지 다 날렸을 때 뭐예요? 그때는 모발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를 했을 때 뭐예요?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세포,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백질이 열에 대해서 제일 취약합니다. 왜 취약하냐? 우리 단백질의 80에서 90%는 다 물이에요, 물. 그러면 이런 물들 싹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성이 일어나고 단백질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구 클리닉 시술할 때 이런 작용을 인해서 열 변성이 일어나고 모발에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간다 하면 할수록 모발은 점점 안 좋아지고 열 변성이 많이 일어나고 모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을 간직하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로 수분이 날아가고 모발이 열 변성이 일어난다. 복구 클리닉 했을 때 곱슬머리 교정이 되잖아요. 복구 클리닉 보면요, 어디나 다 써 있어요. 우리는 환원제가 없다. 모발 형태를 바꾸려면 환원제가 있어야 형태를 바꾸잖아요. 이 복구 클리닉이란 이런 제품들은 형태를 바꿔요. 곱슬머리 펴. 환원제가 없는데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펴졌을까요? 어떤 물리력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접착 효과예요. 본드 효과. 포름이든 모든 비슷한 물질들 케라틴을 녹여서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쫀득쫀득 하면서 그 다음에 고온으로 달여주면 뭐예요? 접착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발 속에 침투했던 큐티클 사이에 그 케라틴, 그리고 콜텍스 사이사이에 그 케라틴들, 얘네들 이제 안에서 뭐 굳어지면서 여기에 중간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합들이 다시 결합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복구 클리닉 시술을 했을 때는 이 사이사이에 얘네들 방해하면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수소 결합, 이온 결합, 그리고 시팅 결합, 얘네들 재결합 못하는 이제 결합들이 수가 많아질수록 모발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질수록 손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 결합이 왜 절단되냐? 단백질 있잖아요. 고온으로 가했을 때 시스템 결합도 일부가 절단됩니다. 환원제 없어도 일부는 절단됩니다. 절단된 사이에 케라틴 단백질이 있고, 이온 결합해야 되는 데 사이에 또 단백질이 있고, 수소 결합해야 되는 사이에 이 복구 클리닉이란 케라틴 단백질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모발은 손상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드 역할을 하는 케라틴들 다 접착해 놨잖아요. 꼼꼼히 접착해 놓고, 그리고 큐티클 외층에 딱 코팅 해놨는데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건강하네, 좋아졌네.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실은 여기서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건강하게 복구된 거 아니에요. 이 가짜 현상을 가지고 고객도 인정하고 나도 좋아하는 거야. 복구 클리닉을 하는 고객님들, 지금 복구 클리닉 가격은 싸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술을 하는 고객님들, 우리가 주로 매장에서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VIP 고객이잖아요. 그럼 이런 고객들이 우리를 신뢰를 해서 복구 클리닉을 했어요. 머릿결이 좋아졌네. 이때까지 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미용은 뭐예요? 모발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펌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백장 복구 클리닉만 하겠습니까? 복구 클리닉 할 때마다 모발이 손상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견디다 못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해서 이제 머리끼리 좀 좋아 보인다. 이것도 문제예요. 염색이나 펌을 이제 하려면 이 모발 속에 침투했던 이 케라틴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문제죠.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전에 니네샵에서 복구 클리닉 했는데 머릿결이 영 좋아졌어. 근데 염색이나 펌 했는데 머릿결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이 고객이 우리 샵을 떠날까 안 떠날까요? 당연히 떠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분명히 복구 클리닝 해서 머리가 좋았는데 다시 펌 했는데 머리가 망가졌어. 다시 염색했는데 머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 복구 클리닝 하면 뭐예요? 머리가 건강하게 보이고 근데 실제로는 모발 속에는 많은 손상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화학 시술을 할 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복구 클리닉이나 뭐 이런 시술을 하고 온 손님들한테는요, 저는 1차적으로 시술을 안 해줍니다. 제가 복구 클리닉 한 모발을 다루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다룰 수 있어요. 내가 잘해도 독박 쓰고 못하면 더 독박 쓰는 겁니다. 코팅막으로 인해서 화학 시술이 진행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약을 잘못 선택하면 뭐예요? 모발이 지랄 나고 타버리고. 근데 여기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복구 클리닉 해서 겉보기에는 뭐다 건강해 너무 좋아 윤기 나고. 근데 뭐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술을 했어요. 복구 클리닉을 벗겨내고 완만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뭡니까? 원래 안 좋았던 모발이 드러나면서 원래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고객님이 받잖아요. 복구 클리닉을 하면 어떻게 하든 내가 기술 좋든 안 좋든 다 독박 쓰는 겁니다. 복구 클리닉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진심. 복구 클리닉 진짜요. 복구 펌 따라갈 수 없어요. 복구 펌으로 어떻게 하든 이 모발이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데 왜 복구 클리닉을 선택하십니까? 복구 펌에 집중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구 펌으로 해결 못하는 머리는요. 복구 클리닉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복구펌 지식을 계속 오픈할 건데요. 그런 복구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원리를 하는지 풀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자주 올리면서 미용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복구펌을 하면서 우리가 펌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펌을 이렇게 했을 때 머릿결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이제 손상 머리도 복구펌을 할 수 있구나. 복구펌이란 개념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모발을 다시 되돌려준다, 건강 상태로 돌려준다 하는 개념으로 복구펌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복구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 시술했던 그 펌 시술보다 더 업된 단계, 고급진 단계, 더 심화된 단계 이해를 해요. 복구펌이란 지금으로서 펌의 최고의 기술이다. 손상모에만 하는 펌이 아니고요. 건강모에도 하는 펌이 복구펌입니다. 제대로 된 복구펌 지식을 가지고 고객이 왔을 때 더 좋은 고퀄리티 펌 시술을 하면서 단가를 올리면서 미용을 하시는 모든 종사자들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인스타 보면요, 각종 복구 그런 스프레이 케라틴 많이 나왔잖아요. 가격 보면 어이가 없어요. 2만 얼마, 3만 얼마 이런 가격 가지고 우리 샵에 왔을 때 그 머릿결이 회복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 케라틴들, 가짜 메시지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고객들은 지금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냐? 바로 미용 종사하는 전문가들 선전한 거잖아요. 복구 클리닉 하세요. 복구 클리닉 하면 머릿결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 진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발이 우리가 다른 화학 시술을 했을 때 드러나잖아요. 진짜 모습을.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고객이 떠나는 겁니다. 왜? 했는데 머릿결이 더 안 좋아졌다. 이게 고객이 첫 반응이잖아요. 고객들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떻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됐다. 고객들 안 들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했는데 겉보기에 좋다 좋아졌다. 근데 뭐 했는데 이제 나빠졌다. 여기서 끝이에요. 복구 클리닉 시술을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복구 클리닉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복구 펌을 배웁시다. 제대로 된 모발 과학으로 복구 펌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단가를 올리고 나중에 우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